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감상왔습니다. 이분님이 야생화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수백 종의 야생화를 기르고 계십니다. 야생화 전도사이십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한번 잔디도 깨끗하게 깎고 현관에 들어가는 데도 인조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집도 원목으로 돼서 수장을 했습니다. 사이딩을 입히고 또 빨간 벽돌로 수장을 했습니다. 뻐꾸기 소리와 새소리가 마음속을 흐뭇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주부님께서 야생화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꽃과 꽃의 특성에 대해서. 이거는 안젤라 장미라고 하는데요. 장미 하면은 병충해가 굉장히 강한 걸로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장미를 너무 좋아하지만 병충해 때문에 농약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안젤라 장미는 병충해에 좀 강하고 덩쿨이 좋아서 이렇게 아치로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미예요. 그리고 꽃 화형이 크지 않고 중간 정도의 크기라서 비가 와도 쓰러짐이 없어요. 꽃 화형이 크고 두꺼운 아이들은 많이 이게 비가 오면은 고개를 푹 숙여 가지고 밑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정면에서 봐도 예쁘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다화성 장미예요. 여기는 수분 제라늄인데요. 얘도 월동을 잘 하고요. 포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을까지 꽃이 핍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장미 밑이나 어디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무더기로 심어 놓으시면 굉장히 예쁜 꽃을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 아이는 조금 이름이 프린세스 다이애나라고 하는 의아리 종류인데요. 클레마티즈예요. 그런데 얘도 이름이 좀 예쁜 꽃들은 전부 다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붙어요, 꽃에. 근데 이 아이는 이 덩쿨이 다른 클레마티에 비해서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래서 많이 크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너무 예쁜 꽃이라 그래서 정원에 정 가운데 심어놨더니 너무 번져요. 그래서 얘는 조금 외곽으로 이렇게 옮겨서 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는 알리움이에요. 이제는 알리움은 캘 때가 됐기 때문에 꽃이 예쁘지 않죠. 씨방이 맺혀 있어요. 그 뒤에는 우리나라 2급 멸종위기 식물인 정자초라고 해요. 저는 저 아이 참 좋아하거든요. 꽃도 예쁘지만 단풍도 아름답고요. 이 수영이 저렇게 동그랗게 지가 수영을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아이고요. 멸종위기 식물이라서 보호종이에요. 여기서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 꽃이 천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새들의 천국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독일 아이리스를 많이 심었는데요. 지금은 아이리스가 다 꽃이 진 상태예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백합이 피고 있거든요. 이 백합이 백합나무라고 그래서 키가 좀 크고 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을 많이 심었고요. 뒤쪽에 저기 자엽 안개나무가 지금 꽃대를 물고 있거든요. 꽃이 피면 안개꽃처럼 이렇게 하늘하니 예쁘거든요. 그리고 잎도 자엽이라서 정원에 푸른색만 많은데 자엽을 좀 심어주시면 정원을 좀 조화롭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제가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저쪽에도 또 있는데 얘는 좀 작은 리틀종이라고 그래서 심었습니다. 네,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요. 저희 집에 정원이 좀 초토화됐는데요. 아, 얘는 금어초예요. 근데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가을에 설이 올 때까지 피고요. 월동도 하면서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발화도 잘합니다. 그리고 색상이 굉장히 선명한 색상이라 눈에 확 띄게 해주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시면은 이게 무슨 꽃이냐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꽃꽂이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밑에는 꼬리풀인데요. 꼬리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쪽에는 페랭이에요. 근데 미니 페랭이 종류라서 이게 색깔이 세 가지라서 삼색 페랭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가 와서 꽃이 다 망가졌어요. 요거는 삐에로 종이꽃이라고 하는데요. 만지면 종이처럼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근데 앞으로 필 아이들은 그냥 일반 종이꽃들은 노랑, 분홍 뭐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이 삐에로 종류는 이 흰색만 있고요. 로단세라고 분홍색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씨앗을 못 받아가지고 올해는 못 심었어요. 근데 이 종이꽃은 흰 꽃이지만 다른 붉은 꽃이나 보라색들 사이에 심어주면 정원을 조화롭게 만들어줘요. 네, 이쪽에는 제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하고 꽃이 지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쪽 뒤쪽에는 알록달록한 아이들은 3단 앵초라고도 하고 자포리카 앵초라고도 하는데 이제 꽃이 다 지는 상태예요. 근데 걸음이 좋으면 한 7단까지도 올라가면서 꽃이 펴요. 그리고 씨앗발을 하면 그 해에는 꽃을 못 보고요. 그 다음 해부터 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핍니다. 그리고 반 그늘에 심어주시면 더 잘 자라고요. 포기가 배추 이파리 같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가 쭉 올라와 있는 아이 있죠? 걔는 델피늄인데요. 쟤는 저기 씨앗을 수입해 가지고 발화시켜서 정원에 심는데 비에 잘 쓰러지고 꽃은 굉장히 화려해서 포기할 수 없는 아이인데 키우기는 조금 까탈스러운 아이입니다. 아, 얘는요, 에키네시아 종류인데, 에키네시아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아이는 좀 키가 작은 아이고요. 주홍색으로 피는 아이도 있고, 뒤쪽에는 분홍으로 피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 아이는 미국 아이리스예요. 지금은 거의 진 상태거든요. 한참 5월 중순부터 계속 꽃이 화려하게 피는데 꽃 피는 개화 기간이 한 송이 한 송이는 짧지만 계속 올라와 가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오래도록 꽃을 감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얘가 비에 약하고 우리나라 기후에는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물 빠짐이 아주 잘 되는 곳에 심어 주시고요. 얘가 잘 녹아요. 독일 아이리스도 잘 녹는데 독일 아이리스보다 더 잘 녹기 때문에 마사에다 심어 주시고 비가 와서 얘가 몸살을 한다든지 하면 캐 가지고 그늘에다가 조금 건조시켰다가 장마가 지난 다음에 정원에 심으시면 월동은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꽃을 아름답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씨방만 맺혀 있는 아이들은 이토 작약이라고도 하고 이토 목단이라고도 하는 하이브리드계 작약들이에요. 그게 작약에다가 목단을 접목시켜서 일본의 이토라 하시는 분이 육종한 건가 봐요. 근데 꽃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요 씨방 맺힌 아이는 일찍 펴요. 5월 초쯤에 피고요. 저쪽 뒤쪽에 또 정원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지금 꽃 피어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요 화살나무는 제가 옛날에 연구소에 다닐 때 정원사한테 작은 묘목을 얻어다가 키운 건데요.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웠는데요. 굉장히 명품 화살나무가 됐어요.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멋져가지고 이 밑에가 완전히 빨강 물이 들어요. 그래서 화살나무는 정원에 하나씩 키워주시면 참 좋을 듯해요. 그 밑에 이제 그늘이 되니까 거기다가 야생화를 심으시면 야생화도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 화살나무는 여기 보면은 화살촉 같이 생겼어요. 생각대로. 그래서 화살나무라고 그랬답니다. 이건 남천인데요.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남천이 많이 얼었어요. 그런데 나무는 안 얼고 위에 잎하고 열매가 얼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로 딱 잘라줬더니 이렇게 새순이 예쁘게 나왔어요. 꽃도 피려고 지금 하고 있네요. 지난 겨울이 많이 추워서 정원수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얘는 딕시랜드라는 사초인데요. 제가 사초 종류를 좀 좋아하거든요. 얘가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한 맛을 주고요. 정원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사초예요. 얘도 키가 좀 많이 자라면 저희 집 정원은 좀 넓어서 괜찮은데 좀 좁은 공간일 때는 한번 적심해 주시면 작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색이 예뻐서 키우면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그런 사초예요. 얘는 제가 씨앗으로 파종해서 만드는 아이인데요. 겹 에키네시아예요. 이 겹 에키가 파종을 하면, 씨앗으로 파종하면 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겹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적어요. 근데 다행히 겹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루피너스인데 이제 이미 걔는 씨방을 맺히고 있네. 저 밑에 이제 지금 막 피고 있는 루핀이 많아요. 제가 루피너스를 좋아해서 파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얘들도 거의 끝물이에요. 이른 봄부터 피는 아이슬란드 포피인데요. 하늘하늘하니 꽃이 없는 계절에 얘가 피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을 받고요. 또 굉장히 개화 기간이 길어요. 지금까지 봄부터 지금까지 피니까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꼭 심어주시면 좀 하늘하늘한 아름다운 정원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 작약인데요. 비가 와가지고 올해는 작약꽃을 예쁘게 못 봤는데 제가 유럽 작약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향기도 좋고 꽃송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유럽 작약은 비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 비만 오면 꽃이 다 쓰러지기 때문에 꼭 대를 묶어줘야 되고 이 대를 묶어주기 싫으신 분들은 작약만 심으셔가지고 식물 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쳐주시면 매트 위로 꽃송이가 하나씩 올라와서 꽃이 피기 때문에 쓰러짐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꽃꽂이용으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성당에 제대 꽃꽂이에다가 이 목단을 작약을 한아름 꺾어다가 제대 꽃꽂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사람들이 아우 너무 향기도 좋고 아름답다고 그러셨거든요. 요것도 유럽 작약 종류예요. 이게 지금 이제 끝물이에요. 작약이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작약이 폈었거든요. 토종 작약이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폭탄처럼 피는 유럽 작약들이 펴요. 그래서 작약은 개화 기간은 짧지만 이 꽃 피는 시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져서 이제 씨가 다 맺혀 있는데요. 물망초예요. 이른 봄에 물망초가 화단에 확 폈을 때는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물망초 꽃을 잘 몰라요. 보통 물망초라고 하면 자주 달개비를 물망초라고 어릴 때 그렇게 알고 컸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물망초를 키워보면 이렇게 작은 안개꽃 같이 생긴 아이가 이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분홍도 있거든요. 근데 주로 파랑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면서 정원도 차분하게 해주고 지금은 씨를 맺혀서 얘가 씨가 떨어지면 자연 발화를 해가지고 월동을 한 다음에 봄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 해에 파종을 하면 꽃이 안 나오는 꽃 중에 하나예요. 월년초입니다. 여기도 이제 델피늄 굴락으로 심어놨는데요.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매트를 쳐주거나 대를 세워줘야 꽃이 안 쓰러져요. 비가 올 때요. 속이 비어 있어요. 꽃속이. 그래서 쓰러지는데 제가 올해는 대 세우는 거를 안 해줬어요. 요 앞에는 고라니가 장미를 다 따먹었어요. 꽃송이를요. 너무 아까워요. 고라니가 저희 집은 산속이라 많이 옵니다. 이거는 홍괴불나무예요. 이렇게 이제 분홍색 봄에 꽃이 폈다가 지금은 이렇게 빨간 열매가 열리지요. 괴불나무도 백괴불이 있고 홍괴불이 있는데 저 밑에 백괴불은 이제 동그랗게 예쁘게 키워서 지금도 꽃이 펴요. 이 홍괴불이 더 먼저 꽃이 피고 빨리 열매가 이렇게 익어요. 백괴불보다. 근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꽃이 안 나왔는데요. 라바테라라고 하는데 키가 엄청 크네요. 작년에는 이 정도로 안 컸는데 올해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꽃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1년 초지만 제가 정원에 꼭 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는 수꾼 프록수들, 얘는 승마인데요. 이 승마, 제가 이런 하늘하늘하고 조금 색감이 없는 무채색의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승마 종류도 제가 많이 심어서 저 밑에 하얗게 꽃 피는 아이도 있고, 얘를 이게 꽃이 정원에서 이렇게 화려한 꽃 속에서 쑥 올라와서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흰 꽃이 피는 것도 매력이 있는 듯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애는 목수국인데 바닐라 프레이즈예요. 예, 처음에는 흰 꽃으로 폈다가 나중에 붉게 물들거든요. 그래서 목수국 종류는 유럽 목수국 종류들은 그 붉게 끝물 드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들 심으시는데요. 얘 바닐라 프레이즈가 그렇게 물드는 중에 하나고요. 요 밑에는 이제 낫달맞이, 이건 토종 낫달맞이에요. 향이 없으면서 좀 작고 저는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향이 있고 큰 아이는 얼굴이 너무 커서 조금 그래요. 그리고 요 뒤쪽에는 이제 바닐라 메리골드라 그래서 색깔이 저 구석에 하나 폈네요. 아이보리색 꽃이 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메리골드 종류가 많지만 이 바닐라 메리골드를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요것도 목수국인데 얘는 핑키 윙키라는 목수국이고요. 옆에도 이제 라바테라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키가 좀 덜 컸고요. 뒤쪽에는 이제 독일 아이리스예요. 독일 아이리스하고 미국 아이리스하고 제가 일본 아이리스, 엔타시 아이리스, 우리나라 토종 붓꽃 이래서 붓꽃 종류를 많이 심거든요. 이게 잎도 예쁘고 꽃도 아름다워서 이게 많이 심고 있고요. 일본 아이리스나 우리나라 토종 붓꽃들은 월동도 잘하고 땅에서나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독일 아이리스나 미국 아이리스들은 관리를 좀 해주시면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빨간 꽃 앙증맞은 아이는요, 아도니스라는 꽃인데요. 얘도 매년 이렇게 앙증맞게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연 발화가 잘 되는 아이라서 늘 저희 정원에 있습니다. 여기는 장미호원이라고 제가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 다른 것이 더 많네요. 올해는 고라니가 장미를 많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꽃이 여기는 조금 늦게 피는 장미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목장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꽃이 늦게 피니까 이제 꽃봉오리들이 달고 있고요. 이제 피는 아이들도 하나씩 나오네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에 있는데 피스장미도 있고 다비장미도 있고 주로 이제 유럽 장미들을 많이 심었어요. 요거 옆에 빨간 색깔 피려고 하는 아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장미고요. 그 뒤에 주홍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다홍색으로 피는 아이는 켄트 공주라는 장미예요. 그리고 옆에 분홍색은 다비, 그 유명한 영국 장미 다비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도 장미가 좀 있는데요. 이제 미니 장미들이 많고요. 여기에 이제
봉우리만 있고 아직 꽃이 안 나온 아이가 있거든요. 담장에 심은 아이는 꽃이 폈어요, 지금.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추운가 봐요. 얘는 라디오 장미라는 올드한 장미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장미예요. 그다음에 얘는 차가 프록스인데 지금 꽃이 비가 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안 예뻐요, 얼굴이. 근데 향이 좋고요. 수군초라서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런데 옆에 장미들을 심어놨더니 얘가 다 비에 쓰러져서 제가 묶어줬어요. 얘는 청강초롱이라고도 하고요. 이 앞에 니케라 흰색을 같이 심어줬더니 굉장히 색조합이 좋지요. 예뻐요. 근데 이제 초롱꽃이 너무 번져서 얘도 이제 화단에서 외곽으로 좀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 니케라는 1년초기 때문에 월년초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발아돼서 지금 꽃이 폈다가 씨방을 맺히면 씨방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니케라는 항상 심어주는데 여기는 흰색만 있네요. 저쪽에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위용이 당당한 아이 하나 있죠. 얘는 이제 저희 집에 한 4종류, 5종류 정도 있는데요. 얘가 제일 뿌리 구근이 좋아가지고 피는데 얘는 에레무러스라는 꽃이에요. 얘는 사막의 촛불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얘는 진짜 비에 약해요. 제가 미국 아이리스 비에 약하다고 그랬죠. 미국 아이리스보다 더 약해서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뿌리를 캐서요. 뿌리를 보일러실이나 어디 건조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가을에 심어주시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촛불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꽃이 피거든요. 이제 지금 끝물이라서 거의 끝에 있고요. 저 옆에 작은 아이들이 지금 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색깔이 또 다르거든요. 이제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여기도 있고 저 위에 이제 위에 화단에도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로 튤립을 많이 심었었는데 튤립은 이제 봄구근이라 꽃이 다 져서 튤립 잘라내고 그 앞에다가 1년초들을 심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마한 개망초 같이 생긴 아이 보이시죠? 분홍색으로. 얘는 동국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얘도 월동을 잘하고요. 꼭 개망초 같이 피지만 꽃이 너무 앙증맞고 아기같이 월동도 잘하고 또 포기도 잘 늘어나고요. 꽃이 질 때쯤 되면 흰색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름다운 나무 하나 보이시죠? 이건 유럽 매자나무예요. 이 오렌지 아이스라고 하는 매자나무인데 아마 올해 수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잎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올해 사다가 심었습니다. 정원에 꽃만 있는 것보다는 나무와 꽃이 조화롭게 있는 게 훨 예쁜 정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지 아이스하고 저쪽에 레몬 아이스하고 두 가지를 사다가 심었어요. 여기는 눈꽃이 하얗게 봄에 이른 봄에 폈었는데요. 지금은 다 져서 제가 그냥 다 잘라내고요. 이제 장미 피기를 바라고 요 노란 꽃은 캘리포니아 포피라고 이게 포피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얘는 캘리포니아 포피. 아까 저쪽에서 하늘하늘했던 애는 아이슬란드 포피예요. 얘도 색깔이 노란색과 미색과 빨간색이 있어요. 얘도 정원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면서 가을까지 꽃이 계속 핍니다. 그리고 자연 발화도 잘 되고요. 그래서 늘 정원에 그냥 제가 심지 않아도 나니까 그냥 아름답게 봐주시고 그 옆에는 이제 아직 꽃이 안 핀 아이들이 몇 가지 더 있고요. 요 지금 키가 커서 얘는 여기 정원에서 좀 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시죠? 자여 펜스테몬하고 그냥 일반 그 펜스테몬인데요. 잎도 예쁘고 꽃도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장미 정원에 심어놨더니 장미꽃보다 얘가 더 막 많이 번져가지고 이제 얘들은 조금 가 쪽으로 빼주고 키도 크고 그래서 가해 쪽으로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바닥에 아직 꽃은 없는 애들은 동강할미꽃들이에요. 네, 봄에 폈었는데 지금은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들은 미니 장미들이고요. 얘도 펜스테몬 종류인데요. 분홍으로 펴요. 얘는 이게 수꾼 펜스테몬이고요. 뒤에 이제 여기 제가 이런 종류 승마 종류 좋아한다 그랬죠. 얘는 눈개승마 꽃인 것 같아요. 저도 눈개승마라고 키우고 있는데 기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꽃이 너무 예쁘죠.
거기에 그 니케라하고 눈개승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꽃이에요. 근데 여기는 루피너스.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제가 1년에 루피너스를 많이 발화시켜서 정원에 심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얘도 물빠짐만 좋으면 다년초로 크면요. 한 포기에서 꽃이 한 20-30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원에 이게 유럽 정원처럼 만드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앞에 코스모스 이파리 같이 생긴 아이 보이시죠? 얘는 수꾼 코스모스예요. 노란 꽃이 필 건데요. 아유, 저기 노란 꽃 핀 거는 꽃이 아니고요. 풀이에요. 지금 이제 피려고 몽골이 지고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애는 벨가못인데 쟤는 보라 색깔 벨가못이에요. 근데 키가 커요, 쟤도. 근데 색깔이 예뻐서 제가 저기다 심어놨는데 이쪽에서 보면 괜찮고 저쪽에서 보면 좀 키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저 보라 색깔로 꽃핀 아이는 락스퍼예요. 1년초인데 가을에 발화돼서 봄에 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는데요. 제가 아까 델피늄 얘기했을 거예요. 그 델피늄은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려운데 이 락스퍼는 자연 발화도 잘 되고 꽃도 델피늄하고 비슷하게 핍니다. 근데 이제 꽃 크기가 조금 작고 덜 화려한 건데 굴락으로 심어 놓으면 너무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락스퍼는 씨앗 나눔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심습니다. 아, 이 옆에는 이제 다 저기 꽃이 지었는데 얘는 봄꽃이라서 서주조팝이라고 굉장히 많이 폈던 꽃이고요. 얘는 페랭이 종류예요. 근데 흑심 페랭이라고 벌레가 엄청나네요. 색깔이 진해가지고 흑심이라는 그런 말이 붙은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이제 사루비아 수군 사루비아고요. 그 옆에 라바타레도 있고 여기는 작은 미니 정원을 제가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여기다가 미니 장미만 심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남아있는 여분의 꽃들 작은 아이들을 전부 다 여기다 한번 식재를 해봤어요. 공간이 어떤가 그랬더니 미니 장미만 심어 놓으면 저희 집 이게 입구 들어오면서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쪽에는 장미도 많이 있어요. 미니 장미들도. 그러면 주부님 지금까지 야생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야생화를 키우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야생화는 이제 야생화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우리나라 야생화 정도는 반그늘에 심으시고요. 서양 야생화들은 햇빛도 좋아하고 그래야 색상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늘 이 정원을 가꾸실 때 물빠짐이 좋은 제가 그 말을 여러 번 하거든요. 물빠짐이 좋아야만 꽃이 상하지 않고 물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흙땅보다는 마사토를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큰 나무들을 좀 심으셔서 반그늘을 좀 만들어 주시고 서양 햇빛을 좀 가려 주시면 꽃은 잘 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정주부인 야생화 전도사님이 해박한 지식으로 야생화를 설명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